국어의 길 3-2야.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꼭 통일해야 될 것 같아.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원래부터 처음이었으니까 통일되는 게 당연하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어? 자, 그럼 만화봐봐. 북한에서 온 민철이 남한 학생 바다가 조별 모임에 참석하려고 약속 장소에서 만난 대화다. 소통. 가끔 물어보는데 의사소통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불통이지. 불통될 확률이 있어. 왜 그럴까 좀 생각해봐. 하늘이 아직 안 왔어? 응, 바빠서 못 온대. 바쁘다고? 하늘이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가 봐. 그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든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의 불통은 바로 바빠서라는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겠네. 그지? 불통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 남한에서는 막 분주하다 막 이런 뜻이지만 여기는 시간이 없다라는 뜻으로 북한에서 온 민철이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그렇게 북한에서는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바쁘다야, 바쁘다. 기본형으로 쓰면 바쁘다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르게 쓰기 때문이야. 그러면 통일시대의 어려운 점은 뭘까요? 지금 금방 불통했잖아, 불통.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가 불통하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계획하기부터 한번 볼까? 통일 주간을 맞이하여 학교 신문에 글을 싣게 된 하은이,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다. 자, 그럼 계획하기는 플랜 짜는 거니까 볼까?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제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먼저 통일 시대와 관련된 글감 목록을 떠올린다. 첫 번째, 북한 관련 프로그램과 통일 관련 기사를 찾아본다. 두 번째, 그러다가 남북 언어 차이가 달라지셔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어려움. 의사소통. 이유는 언어가 달라서. 자, 요 언어가 달라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잡으려고 노력한 거지. 자, 그럼 여기 아재에게 살이 쪘다 했는데 왜 화는 냅니까? 라고 얘기했어. 살이 쪘다.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화낼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어떤 이유에서 화낸지 한번 볼까? 함경북도 무산에서 나고 자란 허빵빵 씨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그러면 고향이 어디라고? 북한이야, 북한. 고향이 북한. 무산. 무산. 함경도야, 함경도. 5년 동안 5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 이 5년은 도착한 지 5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남한 언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짧다, 그런 얘기야. 남한의 땅과 지리는 그나마 익숙하지만 말과 글은 여전히 낯설대. 그는 실생활에서 서로 다른 단어의 뜻과 문화의 차이로 당황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도 아닌데 이런 정착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래어가 불편하다. 자, 남한은 영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커피라는 외래어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어. 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쭉 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나 오늘 학교 올 때 사람들이 쭉 들어서 타 있는 그 큰 차에 문 2개 달린 거, 그거 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되지. 그 버스, 그럼 끝나는 거잖아. 외래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우리말처럼 쓰는 거고, 우리말에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고, 그런 게 외래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 관련된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영어 외래어에 대한 불편함을 겪겠지.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주체 사상 그래가지고 남의 것보다 우리 걸로 자기네 걸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축구할 때 코너킥 있잖아. 코너킥을 구석차기 이렇게 바꿔서 하고 골키퍼를 문지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단 말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 그지? 자, 외래어가 불편한데 예를 들면 룸메이트, 치킨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말처럼 쓰는 건데 너무 낯설어. 자,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자, 요거 밑줄 쳐봐.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이는 뜻이 달라. 요거는 이제 오해하는 거야. 위에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오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오해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언어 차이 첫 번째는 뭐였었지? 외래어가 많다는 거. 언어 차이 첫 번째, 외래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불편하다. 두 번째, 같은 말인데 뜻이 달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불편함이겠지. 예컨대 오랜만에 본 여성에게 반가운 마음에 아재, 살이 쪘다. 마치 속옷을 입은 것 같다고 했다가 사이가 멀어질 뻔했다. 북한에서는 살이 쪘다라는 표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한에서는 아저씨를 뜻하는 아재는 북한에서는 아가씨의 호칭이야.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아재라고 하고 보기 좋아요. 살이 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저씨라고? 내가 살이 쪘다고? 기분 나쁘 죽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어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19개의 자음, 21개의 모음을 사용하고 있다. 자, 요거 밑줄 쳤어. 19개 자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19개 자음. 19개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하면 앞에 거 기본 자음 14개 그리고 5개에서 19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1모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단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 그래서 21개가 되는 거야. 10개, 11개 그래서 21개. 자,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걸 사용하는데 남북이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럼 이거 공통점이지, 그지? 공통점. 자음하고 모음에 사용하는 그 실제로 자모음은 동일하지만 오랜 세월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는 서로에게 낯선 말이 됐어. 요거를 극복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통일과 더불어 언어 통일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야. 서로 다른 생활상을 반영해서 새로운 단어가 양쪽에서 끊임없이 생성됐어. 새로운 단어 생성. 그 다음에 외래어의 유입. 그 다음에 한글 파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언어 장벽은, 이 한글 파괴 현상은 누구야? 이건 남쪽이라고 알았니? 외래어가 유입된 것도 남쪽이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말이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성과 유입과 현상. 그러면 언어 장벽이 물리적인 장벽보다, 이 물리적인 장벽은 뭐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예를 들면 빈부차, 그러면 열심히 수출해서 돈 벌어서 북한하고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지도 몰라. 근데 이 언어 장벽은 왜 어렵냐면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 노력 당연히 필요하지. 시간과 노력, 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히려 물리적인 장벽은 좀 더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지만 저 언어 장벽은 시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해야 돼. 인식의 변화는 노력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어느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자, 다음 넘어갈까? 그림 한번. 학교 신문에 글을 그리니까 예상 독자 중학생이야. 그런데 이들의 주제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이 주제는 뭐야?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관련된 거, 극복 방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예상 독자. 예상이니까 아직
신문에 기사를 쓰기 전이지요. 예상 독자를 생각한다는 건 기사를 예상 독자에 맞춰서 쓰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앞에서 나왔는데 계획하기 과정이란 말이야. 계획하기. 자, 그러면 계획하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게 뭐 있는지 볼까? 주제 목록. 주제 목록이라 했어. 어떤 주제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거야. 여러 가지 주제 목록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주제와 관련돼서 경험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 떠올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매체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당연히 방송 매체니까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이 글감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이야.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글감을 확보하는 거지. 이게 하은이가 글쓰기 과정에서 계획하기에서 해야 되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한번. 주제를 선정하는데 목록이라 했으니까 여러 주제를 떠올리는 거야. 계획하기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경험도 떠올리고 주제와 관련된 방송 매체의 내용, 신문 기사, 책 모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이게 글감을 정하는 좋은 자료에 해당된다. 계획하기. 자, 그러면 글쓰기의 메모. 자, 이 이제 주제 면에서 그렇다고. 목적이 뭔데? 이거 봐봐. 차이를 극복. 요게 중요한 말이야. 언어 차이를 극복. 남북의. 그 다음에 독자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언어 차이가 심각하다, 언어 장벽이 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인식시키고 인식을 전환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 여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사가 이 글쓴이의 메모 속에 독자에 대한 어떤 이게 계획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매체는 학교신문, 인쇄매체라고 나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잖아. 이 메모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글쓰기 정리 한번 해보자. 주제 잡기. 글감에서 목록을 떠올린다. 자, 그러면 목록을 떠올린다. 주제 잡기가 힘들어. 어떻게 해결했어? 아까 나왔지. 자료들을 가지고 글감, 소재를 정한다. 그 자료는 뭐가 있다고? 자료 했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료. 경험과 방송 매체, 신문 기사, 책 이런 것들을 주제와 관련된 걸 찾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감의 목록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글감들을 정한다. 이해됐지, 그지? 주제는 이미 위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심각하다는 거, 그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주제였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글감들을 쭉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누구야? 중학생이지. 근데 중학생인데 그냥 중학생이 아니지. 남북의 언어 차이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중학생 중에서 그런 애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이 기사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기사를 읽고 뭐 해야 돼? 지식도 업, 관심도 업. 알았니? 현타. 현재의 상황, 언어와 관련된 언어 차이에 관한 현타도 와야 돼. 알았어? 이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더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주제가 있잖아. 이게 괜찮은 주제인지 별 볼 일 없는 주제인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판단을 해야 돼. 판단. 주제가 괜찮은 주제인지 올바른 주제인지 이런 거 판단부터 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중학생인데 잘 관심이 없고 모르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뭐 있을까? 관심 목록이라고 할까? 아까 글감 목록처럼 이런 거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매체에서도 야, 이거 신문은 잘 안 읽으니까 차라리
뭐 UCC 동영상 만들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지? 이게 글쓰기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 자, 두 번째, 계획하기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자, 제일 처음에 계획하기부터 시작했어. 계획하기 그래 놓고 다 저렇게 한 다음에 자료 수집, 선정하기. 요거 순서대로 있잖아. 요건 반드시 외워도 알았어? 그 다음에 계획하기의 내용인지 자료 수집하기의 내용인지. 자, 자료 수집. 도대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 자, 알고 싶은 내용 정리. 그리고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았다. 아까 자료 탐색이네, 그지? 그러면 봐봐. 앞에서는 계획하기에 자료 탐색이야, 탐색. 근데 여기는 선정이니까 좀 발전된 거지. 선택하는 거니까. 요게 좀 다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료를 수집했는데 자료는 어떤 걸 자료를 수집해야 되냐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 1번 글의 주제. 자료가 있잖아. 글의 주제에 맞는지 틀리는지 갖다 써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얘 중학생 애들 진짜 예상 독자지? 예상 독자 수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됐어? 세 번째, 매체가 적당한지 아닌지. 됐지? 네 번째, 이게 기사잖아, 기사. 신문 기사. 객관적인지. 막 주관적으로 해갖고 남한은 문제가 없는데 북한 진짜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남북한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다 지적을 해야 되겠지. 알았니? 다섯 번째, 신문 기사니까 신뢰성. 자료가 정말 믿을 만한지 틀린 게 없는지 이런 거 따진다고. 그래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주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적합도예요, 적합도. 수준에 맞는지 예상 독자, 매체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 다음에 기사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료 수집하고 선정할 때 꼭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하는 거 알았니? 자료 수집은 어디서 한다고? 여기 있잖아. 매체, 인터넷, 텔레비전, 책 이런 거 다양하게 한다. 자, 알고 있는 내용. 자, 알고 있는 내용. 북한은 순우리말 많이 쓰고요. 이탈 주민은 이런 남북의 의미가 다른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 방식 때문에 언어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서로 다른 사회 체제, 생활 방식, 체제, 생활 방식. 이게 결과로 나온 게 이거야. 이거는 이유가 되겠지.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알고 싶은 내용. 남북의 언어는 어떻게 다르지? 실제. 실예라고 하지. 실제.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무슨 문제지? 차이로 인한 여기서는 불편함도 되고, 아까 민철이처럼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당황스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통이 되겠지. 불통, 소통이 아니라.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까? 바로 이거. 해결책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 자,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정해야 되겠지. 선정이라는 건 골라서 정하는 거야. 골라서 정하다니 필요한 것만 골라. 베스킨라빈스냐 골라서 정하는 거야. 웃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찾은 자료가 글을 쓰는 주제에 합당한지, 목적에 맞는지 틀리는지,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요구에 적당한지, 글을 쓰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어떤 자료는 필요 없어, 삭제, 어떤 자료는 부족해, 여기서는 추가해야 되겠지, 정보를 추가해야 되겠지.
자료의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료 선정과 삭제와 추가 보충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집한 자료가 이렇게 많아. 뭔데? 설문조사도 있고요. 책에서도 찾았어. 이거. 또 다른 책에서 찾았어. 자, 설문조사 주제와 관련인데 관련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되겠대. 자, 그럼 볼까? 남북의 언어 의식. 제일 중요한 거. 일반인들의 75%는 북한 말을 다른 지역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방언, 사투리. 75%는 뭐야? 대부분이지, 그지?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뭘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요거야, 제일 큰 거. 발음이나 억양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건 맞춰야 되겠지. 제일 심각한 문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발음이나 억양. 일단 이탈 주민이 얘기하면 아, 이 사람 탈북민이구나 라고 그냥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나 억양 부분이 첫 번째란 말이야. 나머지는 잘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알았다. 단어 사용이나 표현이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남북한 언어의 의식. 이거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뭘까? 발음과 억양을 교정해야 되겠지. 그지? 동질화 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있잖아. 여기는 남한이니까 탈북민이 우리 억양을 흉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더 빠르잖아. 합리적으로. 아니, 우리가 북한 탈북민 몇 명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다 북한말 쓰라고? 그건 안 되지, 그지? 자, 발음 억양. 두 번째, 단어의 사용과 표현. 요거는 북한어를 조금 연구해가지고 순화시킨다든지 그걸 이해시켜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학습으로 가능하겠지.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고. 자, 자료 2. 유물론적 언어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유물론. 이제 공산주의 원조인 그 소련에서 그 유물론.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서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 뭐 이렇게 나눈 게 있거든.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뭐 철학이며 사상이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 북한은. 아니? 그러면 조선어 철자법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어문 규정을 이게 문제. 독자적인 어문 규정. 근데 있잖아. 우리는 표준어라는데 얘네는 문화어라고 부르거든. 벌써부터 표준어, 문화어 이게 다르지, 그지? 오직 물질에서 찾는 거야. 모든 근원은 물질에 있다. 뭐 이런 게 유물론이야. 아니? 정신 이런 거 인정 안 해. 그래서 북한은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 있잖아. 종교 이런 거 없어. 알았니? 종교를 믿는 순간 유물론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 전체가 흔들려. 그러니까 종교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는 거야. 아니? 선생님, 북한에 목사님 있는데 있어. 그냥 보여주려고. 우리도 종교가 있다. 우리도 종교생활 한다. 실제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하나 나왔다 일단 알아도 뭔데요? 우리는 표준어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문화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독자적인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면 안 해. 우리가 안 하면 해. 알았니?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야. 예를 들면 우리는 두음법칙 하잖아. 여자가 아니라 발음하기 힘드니까 여자이잖아. 북한은 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노동자, 로임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음법칙을 하니까 거기는 안 해. 이런 식이야 전부 다. 자, 자료 책 세 번째. 여기 나왔네. 두음법칙. 자, 두음법칙 나왔으니까 알기. 한자어일 때 처음에 니은 니을이 나오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거를 이응으로 교체하거나 니은으로 교체한단 말이야. 교체해서 발음한다고. 옛날에는 이거 첨가라는데 여기 교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야. 첫 번째. 뇌의
예의. 됐죠? 남녀. 이렇게 쓸 때는 녀인데, 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노인, 노인. 노동, 노동. 됐어? 그러면 요게 나만의 말이야. 두음법칙이 된 거야. 알았어? 얘도 두 번째 글자니까 두음법칙 안 되는 거니까 나만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만 거고 이것도 나만 거야. 이게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게 두음법칙에 해당되는 거야. 두음법칙 알았지? 근데 북한은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데? 북한은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예의. 그 다음에 로인, 노동. 이게 북한 말이야. 발음상의 차이가 있지. 그치? 두 번째, 사이시옷. 사이시옷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 합쳐진 두 말 사이에 소리가 덧날 때 남측은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측은 안 씁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대표적인 얘기 사이소리.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촛불. 됐지? 초의 불. 그럴 때 여기 시옷이 초하고 불하고 합쳐졌으니까 사이시옷을 적는 거야. 알았니? 근데 북한은 이렇게 쓰겠지. 초불이라고 쓰든지. 이해됐지? 그지? 뭐 복잡하니까 이거는 수능에도 의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따로 영상 보도록 해. 자,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볼까? 이것도 자료지 뮤직비디오. 자, 동무들하고 신나게 축구 시합했어. 연락하지 마. 연락하라고 고함 치며 신호 보냈다. 갑자기 내가 연락하지 마. 내 본심이 나온 거야. 나한테 공을 왜 안 주는 건데? 연락이 아니라 패스. 연락. 됐지? 패스 대신에 뭐라고? 연락. 소통 안 되겠네, 그지?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축구대회 나가면 큰일 나겠어, 그지? 연락하라요! 근데, 뭐라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자, 자료 5번. 책 누리집. 자, 남북의 생활용어. 자,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나왔네. 남북의 언어 차이. 노크, 손기척. 기척이 뭐야? 나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알리는 거거든. 손으로 다 알린다고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위생실. 냉동기. 이거 뭔데? 두음법칙 안 지키네. 그지? 단짝. 딱 친구. 알아두세요. 거짓말. 꽝포. 재밌어? 가르치다. 배워주다.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 거야. 진짜로.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그 북한에서는 너 배우게 해주는 거야. 누구 주체야? 상대방이지, 그지? 학생 주체지, 그지? 봐봐, 선생님 봐봐. 학생에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런데 학생에게 배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주체가 가르치는 걸 주체는 선생님이고 배워주는 것도 선생님인데 배우는 건 학생이지, 그지?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뒀어. 소풍. 이거 야 너 생각해봐. 북한 말이라고 다 촌스럽고 안 좋은 게 아니야. 소풍, 들놀이, 원조. 이건 난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볼펜, 원주필. 우리 수학 시간에 원주율 그런 거 배우잖아. 그거야. 빼기는 덜기. 교집합은 사김. 아주 낯설어.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 있냐면 이런 거 배워주다 이런 거 좀 알아도. 그 다음에 들놀이. 그 다음에 이 원족 이런 건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 다음에 꽝포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주필 이런 건 좋은 말 같아 나는. 그 다음에 사김 전혀 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알았니? 빼기는 덜기. 자, 그 다음에 누리집에서 보니까 자 형태나 발음에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사례들도 존재해. 예를 들면 수갑, 질, 소행이란 단어의 의미는 남북한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수갑은 죄를 진 사람의 손에 채우는 거잖아. 압박수단 얘기지? 북한에서는 손에 끼는 장갑을 의미한대. 수갑, 손에 끼는 장갑. 북한 것만 하면 돼.
남한에서는 뭐뭐한 질 그러면 뭐 비하하는 것이야. 비하하는 거. 뭐 도둑질 이런 거 있잖아. 수작질, 그다음 삿대질 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북한에서는 비하의 뜻이 없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라고. 좋은 뜻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소행 역시 누구누구 소행이지 라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쓰는 건데 북한에서는 착한 소행이다. 그냥 행동이라는 이 소행이 얌전하다.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뭐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이것만 눈여겨두면 되나니 수갑은 뭐라고? 손에 끼는 장갑. 장갑을 수갑이라고 한다. 두 번째, 뭐뭐한 질, 이런 게 행동이나 비하의 뜻으로 쓰이는 남한에 비해서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게 뭐뭐질. 이거 지금 이거 전미사예요, 전미사. 문법적으로 보면 전미사. 어근에 붙는 전미사. 그 다음에 소행이란 단어도 긍정의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언어 차이가 다르다. 내가 아까 시험 문제라고 했지, 그지? 여기 있는 거 다 외워둬야 돼. 특히 북한 거 매치업 시켜야지. 신문기사, 이것도 자료야. 너 받아쳐. 남북한 탁구 선수들은 지금 언어 통일 중. 이거 기사지, 그지? 중앙일보. 받아치기, 쳐넣기, 판때기. 순우리말로 쓰인 순우리말. 이게 중요한 거지. 북한 말이야. 북한 탁구에서 쓰는 말이다. 주로 영어 단어를 사용한 남한에서는 리시브, 서브, 라켓. 자, 여기 선택해봐. 이게 이거야. 받아치기, 리시브, 쳐넣기, 서브, 라켓을 내는 판때기라고 부르고. 탁구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남북한 선수들은 이질적인 언어를 통일하는 부분부터 익숙해지려고 한다.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급하다. 이런 얘기. 자, 신문, 자료 칼럼, 자료 취재 칼럼. 이거 다 알아도 안 하니? 남북의 언어의 절, 남북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은 교류하고 시간을 가지고 막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있잖아.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야. 다만,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들어가면 더 빨라지겠지.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차이보다 화법 등의 차이가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의 절. 남한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우회적인 표현도 북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우회적인 표현이 뭐야? 돌려 말하는 거지, 그지? 혼란을 준대.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왕고가 거절하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도와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해됐냐?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고 제가 요즘 바빠서 이것도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걸 설명해 줘야 돼.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쩌죠?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도와주고 싶다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 바쁜 다음에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례해 보이는 북한 말투가 있어요. 책 좀 빌려주시오. 창문 좀 열라. 이렇게 말하면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지가 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순수한 부탁의 의미로 이러한 말투를 사용한대.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겠다. 아무튼 순수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순수하다는 얘기야. 의도. 사람의 본질이 순수한 게 아니라 저 말투는 저렇지만 의도는 순수하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선정한 자료 뭐인데 뭐야? 자료를 분류했네. 그지? 남북한의 언어 의식에 관련된 건 자료 1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건 자료, 아까 나왔던 거 있지? 북한말하고 우리말. 그다음에 언어 차이에서 발음 같은 경우, 발음 표기에 관련된 거, 두음법칙 사이시옷 이런 거 자료 3번 쓰고요. 언어 차이 극복 방법은 자료 6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차이가 나는 건 어휘 측면에서는 4번, 5번 쓰고요. 표현에서는 7번을 씁니다. 이렇게 자료를 선정했어.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쓸 때 있잖아. 자료를 샥샥샥 갖다가 쓰는 거야. 아니? 자, 그러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면서 겪는 문제. 자,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자. 어떤 자료를 찾아야지? 주제와 관련된 거. 이게 가장 있잖아. 큰 범위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전제가 되는 거야. 바탕이 되는 거라고.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정리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거 했으면 선정하는데 어디 자료를 찾아야 되겠잖아. 선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찾는 거야. 찾는다. 뭘 찾아? 자료를 찾아야지 선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지. 그럼 어디서 찾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매체에서 찾고, 뭐 TV, 그 다음에 책 이런 거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 그래야 선정을 한다.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지? 뭘 어떻게 선정해?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주제. 주제에 맞아? 네. 글쓴 목적은 이 자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네. 그럼 해야지.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좀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데 예상 독자와 관련돼서 맞는지 틀리는지. 아까 선생님이 적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져봐갖고 당연히 적절하면 선정해야 되겠지. 그지?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더 생각해보자. 자, 뭔데? 자, 이게 자료가 있잖아. 자료가 있잖아. 자료가 여러 가지야. 그러면 여러 가지면 이거 자료로 활용할 때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어떤 자료를 핵심으로 이거를 선정하기가 사실은 선정하기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떤 게 핵심이 되고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되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알았니?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찾고 선정했으면 내용 조직하기로 할게. 알았니? 자료 선정, 자료 탐색, 자료 선정까지 했으면 내용 조직하기. 조직이 뭐야? 조직. 조폭 아저씨들 문신 있는 거야?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얼개라는 게 구조를 말하는 거야. 구조. 이걸 순서도 막 짜는 거야. 구성하는 거야. 조직. 자, 내용을 주제와 관련돼서 선정했어. 아까 왜 얘기했던 자료 1번부터 7번까지를 가지고 골랐다면 얼개를 짜야 되겠지. 구조를 조직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뭐라 했냐면 목적이 다르면 어떤 구조. 자, 이거는 글의 구조를 말하는 거야. 글의 구조. 구조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떤 것부터 쓰고 중요한 걸 어디다 놓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구조 중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구조. 글의 구조는 첫 번째 글의 목적이다. 글의 목적이 뭔지 알지? 지금 남북 간의 언어 차이 심각하다.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에 맞는 내용을 골라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요거에 맞는 구조를 세워야 되겠지. 보통 글의 구조는 뭐야? 처음, 중간, 끝이지.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3단 구성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남북의 차이라고 그랬잖아. 차이. 자, 차이는 대조야, 대조. 그런데 우리는 의사소통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조 말고 있잖아. 남북 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비교, 공통점이 있어. 요게 있잖아.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남북이 통일해야 되지.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똑같아.
언어 이거 극복해야 되지, 그지? 극복할 수 있지. 왜? 원래 하나의 말을 썼으니까. 이해됐어? 알았니? 그래서 글의 목적은 어떤 건가? 글의 구조를 가지고 개요를 작성하는 거야. 개요표. 개요가 뭔지 알지? 대충 이렇게 써머리를 쓰는 거야. 알았어? 써머리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쓰는 거야. 처음에는 뭐 쓰고, 뭐 가운데는 뭐 쓰고, 끝에는 뭐 쓰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 개요표를 작성한 다음에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어. 앞뒤를 막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삭제할 수도 있죠. 이해됐어?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야. 개요표 할 때 문단 같은 경우 문단 좀 작은 얘기를 하면 문단 같은 경우 바꾸고 삭제하고 또 다른 내용의 문단이 들어가고 막 이런 보충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다. 됐지? 자, 그러면 남북한 언어 차이, 발음 표기 차이, 어휘 차이, 표현의 차이. 벌써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내용의 글을 쓸지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지 않아? 요런 순서대로 쓰면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방향성. 마지막에 극복 방향까지 됐어. 그러면 요 순서대로 쫙 물 흐르듯이 쫙 가는 거야. 왜? 개요표가 있으니까. 잘 모르면 개요표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지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좀 글을 잘 쓰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알았지? 처음, 중간, 끝. 자, 처음, 끝. 이런 거 흐름을 고려한다. 개요표 한번 볼까? 자, 별표. 개요표 주는 거야.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이렇게 갖고, 제목은 통일시대에 만나는, 자, 이거는 체제의 통일을 말하는 거지. 통일세대의 국어. 이건 언어의 통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이란 단어가 두 번 썼는데, 그게 체제의 통일이냐, 언어의 통일이냐. 아무튼 제목은 그래.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어려움과 극복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생길 수 있는 일. 중간 부분. 남북의 언어에 대한 의식. 이거 자료 아까 나왔던 건데 1번부터 5번은 자료. 그런데 여기 용어는 너무 지엽적인 거다. 자료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 됐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삭제라는 게 자료하고 아까 관련이 없고요.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조사가 부족한 현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앞에 자료에 보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알았니? 내용이 없어. 내용. 자료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삭제하는 게 맞지. 쓸 게 별로 없는데. 남북한 언어 차이 생기는 어려움의 예. 어려움. 자, 어려움의 예라고 했어. 어려움의 예. 어려움의 예. 됐지, 그지? 언어 차이, 의식 차이부터, 그 다음에 이런 실제의 차이. 됐지?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자, 지금 보니까 주제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함께 나왔지, 그지?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말이야, 풀어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문제점, 극복, 그리고 노력. 여기 맞춰보자. 문제점, 어려움, 극복. 이런 순서예요. 맨 마지막에 통일시대에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현타라고 했는데 현타시키는 거 알았니? 그러면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은이가 그 글의 내용을 있잖아. 조직하면서 겪은 문제. 자, 글의 주제와 목적 이거. 자, 네모치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구조를 생각한다.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가 쉬울까? 개요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문단의 배열이니까. 뭐라고? 문단을 배열하려면 배열이란 말이 쭉 늘어놓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늘어놓는
이거는 안 돼.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요표를 딱 작성한 다음에 야 요거하고 요게 좀 앞으로 나오는 게 좋겠어. 얘는 좀 뒤로 가는 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개요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게 좋단 말이야. 전체적인 글의 흐름도 이거 한눈에 보는 게 더 문단 순서를 조정하는데도 개요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개요표야, 개요표. 하은이가 개요표 중간에 삭제한 이유는 뭘까? 내용이 없으니까. 자료에 내용이 없으니까. 원래 자료 조사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언어 차이 극복. 자, 위에 나온 직접적 관련 내용이 없고요. 내용. 자, 뭐하고 삭제한 이유는 뭐냐면, 주제와 관련성이 없다. 알았니? 주제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제가 뭔데? 겪는 어려움과 극복할 수 있는 노력, 해결, 막 이런 건데, 이게 주제하고 관련성이 없어. 일단 뭐 한마디 더 쓰면 직접적 이런 말씀 더 좋아.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내용 조직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더 생각해 보자. 뭐 이거는 삭제하고, 뭐 추가, 보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빼버리지? 무슨 내용을 더 집어넣으면 좋을까? 순서, 배열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마지막이라죠. 표현하기. 자, 그러면 여기 개요표 작성을 한 다음에 표현하기로 넘어가야 되겠네. 개요표 작성을 토대로 글을 쓸 때 첫 문장부터 막힌다. 뭐라고 시작하지? 누구나 겪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을 따져봤더니 있잖아. 먼저 개요표에 따라 쓰니까 개요표에 따라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요표 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표현에 무엇이 떠올려 봤더니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자 이거 우리 알지?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 주기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표현이야 표현. 우리가 표현법 할 때 비유하기에 비유하기의 표현법 뭐야? 은유, 직유, 의인, 뭐 대유, 화류, 제유, 의태, 의성 뭐 이런 거 비우고 강조하기는 우리 도치서리 이런 거야 알았니? 변화주기 미안해. 강조하기 서리 이런 거. 아 도치도 들어가네 도치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이런 표현에 관련된 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건데 표현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표현 방법 있잖아. 표현 방법을 가지고 첫 번째 표현하는 거, 두 번째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하는 거, 두 번째 표현 또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나 쉬운 어휘를 썼을 때 이해하기 쉽다. 이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있잖아. 비유, 강조, 변화 뭐 이런 표현들하고 두 번째는 인용하는 거. 세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예시라고 하지. 예시. 인용. 그 다음에 표현.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글을 쓰세요. 자, 글쓰기 드디어 나왔어. 자, 봅시다.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아까 제목 이거였었지, 그지?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바로 직접 들어갔네, 그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아까 썼던 주제하고 동일하지, 그지? 자, 이번에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건 객관적인 자료지, 그지? 객관적 자료.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나왔던 자료야, 그지? 그러면 북한말은 다른 지역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은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다고?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 방언보다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밑줄 친 이유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먼저 발음 표기, 아까 얘기했던 발음과 표기 문제가 제일 차이가 1위였잖아. 1위. 첫 번째 나온 거. 그래서 그다음에 어휘를 보면 어휘의 차이 됐죠. 그러면서 아까 위생실, 화장실 위생실 가르치라들 배워주다. 그 다음에 소행이란 말은 긍정적 의미로 쓴다.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하는데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게 모두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거나 어휘의 의미거나 표현에 관련 특징이야.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상태. 그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잖아, 그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지, 그지? 아까 나왔던 비유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남북한의 언어 의식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그럼 이거는 설문조사를 인용한 거잖아. 우리 아까 했던 거 다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글을 쓰면서 겪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첫 문장이 안 써진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개요표가 있잖아. 개요표. 만능표야. 만능표. 개요표. 비유, 강조, 변화, 명언, 인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활. 위에 나왔던 거야.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 이런 걸 막 드니까 훨씬 더 읽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중학생들이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단 말이야. 열심히. 어휘도 있죠. 구체적인 예, 어휘. 어떤 어휘야? 아주 쉬운 어휘를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를 갖다가 예로 들어야지, 그지? 북한에서 쓰는 거를 갖다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더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뭘까? 만약에 있잖아, 자연스러운 연결. 이게 잘 안 돼. 알았니? 개요표가 있는데도 실제로 자연스러운 이게 표현이거든. 이 표현은 개요 표현은 딱 핵심만 나와 있는 거고 실제 글을 쓰는 것은 글쓰기인데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돼. 아니면 분량 조절이 안 돼. 할 말은 많은데 거기다가 압축시켜서 써야 되니까. 이런 게 더 큰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알았니? 시작 부분은 개요 표현만 썼습니다. 마지막 자, 고쳐쓰기. 표현하기가 끝났어. 자, 표현하기가 끝났어. 글을 쓴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고쳐야 되겠지. 자, 여기 별표 할게요. 고쳐쓰기 수준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 고쳐쓰기 여기가 중요한 거야. 글을 썼는데 맞춤법. 이건 단어잖아, 그지? 중심 내용. 이건 문단 정도 되겠네, 그지? 글의 목적, 예상 매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고쳐쓰기 봐봐. 이제 고치는 거야.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통일시대 대비하기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요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생기는 큰 문제에 대한 예가 좀 필요합니다. 예. 알았니? 그 다음에 남북 언어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말을 남한의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방언. 그러니까 봐봐. 북한 말이 있는데 북한 말. 얘를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쯤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하지만 북한말은 다른 지역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쭉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발음 및 자 어휘 표현을 써놓는 거야.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음 및 표기 어휘의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문장이 되면 어디 갔어? 이렇게 문장이 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이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국어에서 표지라고 하는 거지. 표지. 다음 내용을 알려주는 거야. 다음 내용은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지. 발음, 표기, 어휘, 표현. 알았어? 그래서 뭐뭐를 살펴보자. 뭐뭐를 알아보자.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살펴보면 앞에 문장은 여기 나왔던 이 문장은 마치 책 표지처럼 안에 있는 내용, 아래에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먼저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해가지고 발음, 표기, 어휘 면에서 각각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겠네. 나누는 거지. 나누. 어떻게 나눈다고? 첫 번째, 발음의 차이. 두 번째, 표기의 차이. 어휘의 차이. 됐죠? 그다음에 이 차이. 각각. 뭉뚱그려 하지 않고 남북한 언어의 발음의 차이의 예, 표기의 차이의 예, 어휘의 차이의 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각각이 중요해. 알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세하게. 아까 했던 뭐야? 추가지 추가 보충. 왜냐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붙여쓰기란 뜻이야. 붙이라고. 쭉 내려갔어. 여기는 뭘까? 또한 언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류해야 된대. 언어뿐만 아니라. 자, 그럼 결국은 만나고 나서 서로 다른다는 걸 느끼는 게 언어도 다르겠지만 문화도 다를 거고, 그치? 생활도 다른 거고, 그치? 이게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를 들면 인식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절도 다르고요. 이런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만남이 필요하다. 뭐라고? 그래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차이의 극복은 출발이 뭐라고? 만남이라고. 만남. 언어 차이 극복도 만나서 얘기하고, 문화 차이 서로 알아가고, 생활 차이, 인식 차이, 예절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만남이라고. 만남.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에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 속담을 집어넣읍시다. 언어 문제. 통일시대 언어가 중요한지 강조해서 속담을 제시하자. 속담을 제시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은 집어넣고, 그다음 필요 없는 건 빼고요. 알았어? 자, 봅시다. 그러면 제일 첫 부분은 어디냐면, 자, 이거 구분을 안 했는데 처음 가운데 끝 이거 구분해야 돼. 처음 가운데 끝 구분합시다. 처음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됐니? 자, 두 번째 부분은 여기부터 쭉 내려가야 되겠지.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 쭉쭉쭉 내려가 보세요. 쭉쭉쭉. 없어? 쭉쭉쭉. 자, 쭉쭉쭉 내려가 보면 어디까지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끝 부분은 여기. 그래서 이거를 글의 구조를 보면 뭐냐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인데 그게 1, 2, 3인데 처음하고 끝은 짧아. 중간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지? 중간이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됐니? 그래서 전체 문단은 6개고요. 그 중에 4개가 중간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것.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자. 하은이가 마지막에 고쳐쓰기 하는데, 고쳐쓰기. 하은이가 글을 고친데 겪는 문제 중간에 정리했다. 친구들과 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표현, 어떤 글의 구조를 활용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말한 개요표하고 뭐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 되겠어. 이게 이제 고쳐쓰기에서 겪는 문제 해결해 나갔는지, 이거 구조를 활용했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구조, 개요표 어떤 식으로 썼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독자의 수준, 아까 이 중학생들 전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고려했는지, 그 다음에 주제 이거에 맞게 썼는지, 아니면 세부적인 건 뭐냐면 맞춤법, 고쳐쓰기에는 글자 틀린 거, 아까 띄어쓰기 있잖아. 띄어쓰기 의사 띄고 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거 잘 썼는지, 잘 썼으면 놔두고 틀렸으면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고쳐쓰기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한 거란 말이야. 글을 고쳐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글을 고쳐쓰면서 위에 나왔잖아. 뭐라고? 독자 수준에 맞춰서 어휘를 쉬운 걸로 바꿨어. 이거 고쳐 쓴 거야. 그 다음에 주제에 맞지 않으면 내용을 삭제하거나 줄이거나 아무튼 변화를 줬단 말이야. 이것도 알겠어. 맞춤법 틀리면 고치고, 띄어쓰기 틀렸으면 고치면 돼. 근데 글을 고쳐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글의 순서가 있잖아.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 있잖아. 내용은 좋은데 순서 그럼 완전히 문단을 확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거든. 그럼 완전히 그 고치려면 있잖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알았니? 무슨 화살표를 쫙 한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글처럼 보이게 돼버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일시대 국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소통해야 되겠죠. 소통. 이게 먼저야. 알았니? 소통해야 되겠지가 뭐야? 소통. 이 열린 마음이지 뭐야.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생각.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바람직한 태도가 바로 이거다. 이거부터 시작해. 소통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 자, 별표. 주관식에 나올 수 있어. 쓰기. 얘는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쓰기 과정이라고. 글을 쓰면서 중에. 자, 그 다음에 통일시대 구호를 대하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 그지? 자, 나무간의 바탕이 같다는, 아까 선생님 뭐랬어? 원래 하나. 차이를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어 차이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이며 바람직한 태도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원래 하나였다는 거. 바탕이 같다는 거. 원래 하나였다는 거. 두 번째, 분명히 생활방식, 체제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라고 받아들인 거. 수용이지, 수용. 그 다음에 노력해야지요. 뭐 이런 게 바람직한 태도다. 자, 요거 뒤에 부분은 됐고요. 여기까지가 남북한이 그 언어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쭉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글을 완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았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가 될 때까지, 예를 들면 계획하기부터 해서 쫙 끝까지 표현하기까지, 고쳐쓰기까지 오면 순서를 좀 알아둘 것.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얘가 있잖아. 계획하기인지 고쳐쓰기인지 표현하기인지 아무튼 어느 과정에 해당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 알았지?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